이승우 대한의수족연구소 대표가 행정안전부 장인명장 프로젝트에서 장인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이 인증패를 수여해 50여 년 만에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승우 장인은 56년 동안 서울 종로구 원남동 대한의수족연구소에서 반세기 동안 만든 손가락과 키 그리고 팔과 다리 의수는 실리콘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실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승우 장인은 사람 손발과 똑같이 만들기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의족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무릎 위까지 절단된 의족입니다. 대퇴 의족이라 하고요. 또 상태에 따라서 기장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유압식도 있고 뭐 기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의족 또 뭐 이 발은 발대로 여러 가지 발이 있는데요. 요즘은 저 상태가 뭐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는 데는 다 지장 없이 잘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979년 처음 문을 연 대한의수족연구소는 56년째 한자리에서 절단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의수와 의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며 매일 18시간 동안 의술족을 만드는 데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근 30여 년 동안 900여 개의 무료 의수족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 행자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장인으로 선정됐잖아요. 인증패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동안 제가 참 1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56년 동안 의수족에 대한 연구 개발만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의수족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남 사천에서 서울을 상해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기술을 배워보자 해가지고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고 힘이 없으니까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시골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 친척된 분이 한 분이 동생 된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의수족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친척이라고 있으니까 놀러 가게 됐어요. 놀러 가가지고 보니까 신기하고 또 눈칫밥을 하루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그 사장님하고의 약속이 되면은 어린 나이에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술이나 배우고 막 하기로 했다고 맡겨놨다고 거기 있어라 하는 바람에 저도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의수족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족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많이 이게 베풀었죠? 그렇습니다.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전자의수를 개발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보니까 어느 모 신문사에서 장애인 날에 한 10명만 좀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해주자 그래서 그래 하게 됐는데 그 해에 15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1년 내내 그냥 무료로 그냥 힘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재력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주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조선일보에서 지난 1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900명을 해줬다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으로서 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정책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몰라왔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세미나, 며칠 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는데요. 소상공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가 그냥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소공은 우리 같은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고, 상공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또 그날 들은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상공인들에게는 그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아마 된다고 들은 것 같고요. 또 공인들에게는 1,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예를 들어서 공인들에게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상인들은 장사하다가 그만두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공인이라는 건 한 사람 죽고 나면 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들이 좀 발의도 좀 하고 해가지고 법이 제정이 돼야만이 우리 공인들도 아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어떻게 가업을 승계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 3, 4년 전에 서울시로부터 미래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해서 저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미래유산으로 이 자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를 이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교는 있습니다. 학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고시 제도도 있어가지고 제도화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글쎄,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정부 도움이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젊은 애들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간절한 게 공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0년 넘게 의수적 개발과 연계 정진해 최첨단 공법을 개발 보급했고, 이 대표가 아들과 함께 2대에 걸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적을 인정해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호 의수적 장인은 공장을 만들어 최첨단 공법을 이용한 의족 개발과 후배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정입니다.